오케이. 통신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죠. 진행과 관련해서는 우리 2 시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빅 브레이크는 그대로 갖겠습니다. 가끔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빅 브레이크 가질 거면 10분 일찍 끝내자." 그런 의견 주시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해 봤는데 쪼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과정 운영 쪽에서 이제 너무 인제 조기에 종료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출결 관리라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시간 일찍 끝나도 우리 커피 브레이크는 갖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삼모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영적 측면에서 그런 이제 고려가 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총 시간은 어차피 동일하지만 우리가 인제 4시 20 분에 종료가 이제 진도 종료가 되는 요런 거를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형식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빅 브레이크는 그대로 갖고 다음과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아까 우리 실험 결과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인제 이 손실이 0.2 까지 내려가 줬어요. 근데 0.2 라고 주장하기엔 쪼끔 어려워요. 0.3에 인제 가깝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0.0 대 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패션 앱리스트로 이제 바꾸고 나서 우리가 결과를 같이 인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아웃풋을 이제 획득을 해내고 이런 부분은 동일한데 그래서 위에 있는 셀을 복사 붙여 넣기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이 아웃풋 모형과 데이터 모형은 동일한데 데이터가 다른 거죠.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의 추억 엔드 랜드 월에서 인제 모형은 퍼셉트론으로 동일한데 이게 엔드를 경험시켜 주면 엔드가 되고 낸드를 경험시켜 주면 낸드가 되는 거잖아요. 5 월을 경험시켜 주면 5 월이 되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형이 완벽하게 동일한데 우리가 데이터를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손글씨를 분류하는 모형이 아니고 의류 이미지를 분류하는 모형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영 안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인제 이 성능 평가를 인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87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인제 아까와 완벽하게 동일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전처리도 동일하고 또 훈련 설정도 학습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일하거든요. 배치 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까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10점 정도 수준의 성능을 받았어요. 10 마이너스 10% 포인트라고 해야 되겠죠? 요거 같이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얻으신 것들 채팅창에서 서로 비교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88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쪼끔 낮아서 86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로 좀 그렇죠. 그래서 87을 이제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얻으신 경우도 있고 우리 이윤구 선생님께서는 소폭 낮은 그죠? 뭘 잘못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김지영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10% 포인트 수준으로 낮은 그런 성능들이 인제 일관성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얘폭을 더 늘려 보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멘텀의 효과를 이제 확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걸 왜 하는가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해 보면 보니까 SGD가 방향 전환을 많이 하면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하더라. 그러면 주어진 에폭에 대해서 잠재력을 덜 발휘한다. 이게 인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걸 왜 주냐면 방향 전환을 좀 방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크기가 있으니까 근데 질량은 없죠.
이 포인트들이 인제 질량은 없으니까 예 이 모멘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오로지 인제 속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모멘텀이라고 해도. 그래서 왜냐면 질량을 다르게 할 수는 없어서요. 근데 인제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획 꺾어서 이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이 속도의 방향과 크기를 고려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꺾고 싶어도 지금 이쪽으로 가던 가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꺾고 싶어. 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가 홀라당 뒤집히겠죠. 그게 모멘텀 때문이잖아요. 관성, 뭐 모멘텀 뭐 이런 얘기들 연관이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인제 F폭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모멘텀을 좀 주자는 거죠. 그러면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연산의 속도랑은 상관없어요. 연산의 속도가 아니고 같은 F폭 대비 얘가 막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면서 낭비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인제 살짝 줘 볼게요. 0이 아닌 0 보다 큰 값으로 인제 살짝 줘 보겠습니다.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방향 전환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게 늘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전환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지금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가. 근데 모멘텀을 너무 세게 줬어. 근데 나는 지금 전환을 해야 돼. 좌회전, 우회전 아니면 고속도로 가다가 이렇게 램프로 빠져야 되는데 모멘텀을 너무 강하게 주면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운전면허 딴 다음에 좌회전을 못 해서 뭐 대전까지 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제 모멘텀은 인제 이게 얼마가 좋을지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효과가 있나?' 이렇게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같은 20 번의 에폭에서 20 번의 에폭이 일단 효과가 있나도 이제 봐야 되고 그러면 인제 10번 정도에서 인제 한 0.3 정도 한 중반인데 그 이후로 인제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에폭의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 모멘텀이 만약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같은 에폭 대비 더 낮은 손실로 기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지는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GPU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제 뭐 1초 미만으로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인제 GPU를 이제 가져올 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멘텀을 주니까 제 생각에는 요 10번 이후에 3 자가 안 보이거든요, 첫 번째 소수점 자리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모멘텀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제 보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 상태에서 제가 인제 아웃풋을 이제 획득해 갖고 이제 하면은 근데 성능의 차이가 지금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죠? 미세한 손실의 차이이기 때문에 성능의 차이로 딱 눈에 드러나진 않을 수 있어요. "야 근데 그럼 효과가 있으면 이거 쪼끔 더 하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0.9 뭐 이렇게 이제 줘 볼게요. 역시나 인제 요렇게 인제 해 가지고 예상 불가 해 보시는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인제 더 좋은 값인지는 이게 너무 뻣뻣해 가지고 아예 방향 전환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보면 이거는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이 실험은 오히려 너무 뻣뻣해 가지고 더 높은 수준에서 로스가 이제 됐으니까 이거는 더 낮은 성능으로 기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주저앉았잖아요, 성능이. 그죠? 그래서 인제 요런 점들이 이제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학습 관련된 기술들에서 지금 매개 변수 갱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확률적 경사법에서 배치를 조정하는 거, 모멘텀에서 모멘텀의 정도를 조절하는 거 이런 것들 보고 있고 나머지 주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 찾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설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 것들을 어 잘하는 걸 튜닝을 한다 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221 페이지에 이제 가서 6.5 절에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 찾기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경망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용어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표준화된 용어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많이들 이렇게 부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러면 왜 하이퍼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붙였냐? 그거는 이제 모형의 내부의 매개 변수를 이미 매개 변수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매개 변수의 갱신은 학습 과정에서 알고리즘 내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잘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 학습 환경을 좀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학습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층의 뉴런의 수, 배치 크기, 학습률, 기타 등등.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적절히 설정하지 않으면 모델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도 하죠. 혹은 반대로 잘하면 개선되기도 하죠.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죠?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모형에 대해서 그 값이 좋을까? 그 생각 상상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취지야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효과를 이제 내는 그런 거를 알고는 느끼고는 있어야 돼요. 동서남북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아 요거는 요거를 좀 이렇게 적용해 볼까?' 해서 효과를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들이 6.5 절의 일부 하이퍼 파라미터 찾기라고 하는 것에 대응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현재 모멘텀 9는 아까 5에 비해서는 별로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값이 인제 얼마 어떻게 좋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인제 실험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모멘텀 5 이상을 하면 너무 뻣뻣해져 갖고 갱신이 안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손실이 나오는 게 이 훈련 데이터에 대한 손실이거든요. 근데 저 손실이 나왔을 때 성능이 이제 얼마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나중에 인제 사후에 평가해 봐야 돼서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 계속해서 인제 실험을 위해서요.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설정을 컴파일 쪽에 추가하겠습니다. 컴파일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제 accuracy 정확도의 약자를 요렇게 인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accuracy를 요렇게 설정하고 지금 우리가 그 간단한 튜닝을 통해서 알아낸 값들 최선의 값들이라고 현재까지 최선이죠. 배치 크기의 좋은 값을 알아내느라고 논의와 노력이 있었고 러닝 레이트의 좋은 값을 알아내느라 논의와 노력이 있었고 모멘텀의 좋은 값을 알아내느라 논의와 노력이 있었고 몇 번의 에폭이 필요한가 논의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아직 모형에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경망의 그 뉴런의 개수를 몇 층으로 몇 개를 쓸 것인가 이것도 큰 틀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건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 점을 우리가 이제 공략도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바꿔가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니까 점점 이제 더 많은 편의 기능들이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이제 추가하고 다른 건 이제 바꾸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어떤 게 차이가 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점들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뭐가 추가가 됐느냐면 여기서 인제 accuracy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10번 정도에서 88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제 20 번을 하니까 웬걸 그죠? 90 점대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거 잘 된 거 아니야 요번에?' 근데 보면은 여전히 87 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과적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제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계학습의 상식입니다. 기계학습에서 훈련 시점에 보여준 데이터로 평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수능에 모의고사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봤던 문제도 100 점을 못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달성할 수 있는 미래의 최대 점수는 모의고사보다도 모의고사만큼 하면 잘하는 거고 모의고사보다도 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전국 석차가 뭐 만 등인데 수능에 가서 갑자기 100 등을 한다. 쉽지 않겠죠. 그죠? 불가능하진 않지만 대단히 뜻밖이고 의외일 겁니다. 그 뭔가 현재까지의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모의고사가 수능하고 큰 괴리가 있다든지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막 만등 뭐 전국 석차 만등이 갑자기 그 수능에서 100 등이 나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이게 비슷해야 됩니다. 기존에 인제 받아오던 그 모의고사 전국 석차랑 이상적으로는 수능을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계학습적 측면에서는요. 개인의 측면에서는 수험생의 측면에서는 갑자기 용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갑자기 대박 나는 게 중요하죠. 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세계 순위 100 위권이 갑자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인간 승리죠. 근데 기계한테는 이거는 과적합, 실패. 이거 뭐 어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쁘긴 하지만 얘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신경망의 경우에는 에폭을 충분히 준다든지 하면은 100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폭을 충분히 한 50번 줄게요. 그래 봤자 1 분밖에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폭 50 번을 이렇게 싹 돌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스크롤이 너무 많이 되지 않도록 일단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1분 정도 기다리면 끝날 테니깐요. 그래서 이 에폭이 몇 번이 필요한지 예상하는 것도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에폭도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봐야죠. 근데 인제 요 다 됐고 제 쪽에서는 결론적으로 보시면 그 쪼끔 이제 갱신 자체가 경사각을 이제 통해서 수행되다 보니까 이게 0 점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는 경사각에 따르면 지극히 자명한 거예요. 왜냐면 경사 자체가 많이 내려오면 경사 자체도 완만해집니다. 따라서 인제 갱신 속도적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는 기하급수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가 어느 구간을 지나면 요렇게 인제 완만해지거든요. 약간 시그모이드 느낌이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 되게 잘하는 애가 전교 한 5등 하고 있는데 그 전교 꼴등에서 전교 석차 한 절반쯤 100 분위수 50% 중위값에 해당하는 거가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상대적으로. 그냥 공부를 하면 돼 절대적으로. 공부를 그냥 아예 안 하니까 꼴등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면은 일단 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뭐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무조건 올라옵니다.
근데 전교 5 등이 전교 1 등이 되는 거? 이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뭐 이미 인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마지막에 요 몇 점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때까지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막 요 몇 점 때문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약간 고런 느낌이에요. 그죠? 근데 인제 어쨌든 얘는 93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50번 해서 그래도 각고의 노력에서 올라왔나? 그거는 수능 문제로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아니네요. 아니 모의고사 점수를 올렸는데 그 모의고사 점수를 올린 게 지금 수능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과적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계학습의 일반적인 문제고 신경망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학습 알고리즘 또는 뭐 통계 모형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 와 이제 관련이 이제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최적화 기법을 바꿀까?' 그런 점들을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최적화 기법을 이제 바꾸는 방향성으로 한번 그 논의를 전진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SGD의 단점을 일부 개선한 게 모멘텀인데 얘가 60 년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여전히 20 세기적인 걸 사용해서 그래.' 해서 요거를 인제 21 세기에 개선된 그런 것들로 갱신을 하면 더 좋아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인제 우리가 논의를 하고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페이지로 이제 가 보겠습니다. 얘 또 왜 말 안 들어? 그래서 인제 196 페이지의 영역으로 가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경망 손실 최적화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경사 하강의 학습률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습률에 따라 성능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습률이 작으면 학습이 더디게 수행되고 학습률이 크면 발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모멘텀 기법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설정이 추가되어 관리해야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적화 초기에는 손실이 높으니까 갱신 간격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손실이 줄었을 때는 섬세하게 찾아야 하니까 학습률을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을 실제로 수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을 특정 지점까지 수행한 다음 종료하고 이후 다시 학습률을 줄여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 학습률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방식이 개발되었습니다. 에이다 그래드는 개별 매개 변수가 갱신되어 온 과정에 따라 갱신된 정도를 반영해 각 매개 변수별로 학습률을 개별적으로 조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에이다는 어댑티브, 그래드는 그레디언트의 약자입니다. 적응형 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많이 갱신된 매개 변수의 학습률이 점차 작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울기를 제곱하여 계속 더해 나가면서 그것으로 학습률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에이다 그래드가 제시되고 나서 바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 학습이 진행되면서 경사 갱신율이 너무 빨리 0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적응형 경사의 구상을 유지하면서 약간 보완된 방식이 바로 개발되었는데 RMS 프롭이라고 합니다. RMS 프롭은 지수 이동 평균을 활용해 과거 기울기가 반영되는 정도가 특정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에이다 그레드가 적응형 학습률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지만 개선된 RMS 프로브로 신경망 학습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 얘기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호 선생님께서 주신 논의도 살펴볼게요. 이게 그 21 세기가 인제 되기 되면서 신경망이 다시 인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최적화 자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10년 근방부터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인제 슬슬 주목받고 등장하기 인제 시작했고요. 일반적으로는 2015년 이후에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당시 시점에서 인제 딥러닝을 하다 보니까 그 최적화에 대해서 매개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딥러닝은. 그러면 이런 거죠. 그 어떤 임의의 매개 변수가 있는데 W11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손실과 이제 경사를 구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인제 W12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 경사들이 서로 상당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경사의 양상 자체가 이런 식으로요. 어느 쪽은 되게 작고 어느 쪽은 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사들한테 일괄적으로 학습률을 설정한 다음에 얘네들 각각에다가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고, 상당히 타당한 그런 문제적인 어떤 통찰이죠. 그래서 그 그나마 조금 제한적으로 하던 것이 뭐냐면 또 이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요 적응형 학습률이 나오기 전에 인제 과도기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요 그 각 에포크별로 손실이 이제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서 이 학습률을 수동으로 조정해 주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인제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랑 저 지방도로 왔을 때 인제 하는 거랑 생활도로에서의 속도가 같으면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 같으면 이상하니까 이거를 수동으로 이제 학습률을 이렇게 끊어 가지고 에포크들을 뭐 10번 하고 10번 하고 예를 들어서 학습률을 계속 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근데 설령 그렇게 했다고 해도 여기서의 여전히 한계점들은 이제 서로 다를 수 있는 그런 지형의 경사,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게 달라졌다고 해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2011 년에는 이 매개 변수별 맞춤형으로 학습률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애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한테 그 어떻게 조언해 주는 것과 뭐 중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 뭐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인제 예를 들어서 엘리트 학생들한테만 적용되던 그런 조언을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 한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엘리트 학생한테는 중하위권 학생들한테 하는 조언이나 그 방법론이 "그거는 왜 나한테 얘기하지?" 이렇게 인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건 비유일 뿐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매개 변수별로 그 학습률이 같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가정 아니냐, 혹은 좀 무리한 가정 아니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큰 틀을 보시면 여전히 요 가중치를 경사만큼 빼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경사가 요 에타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나눠 주잖아요. 근데 여기 인제 그 원소별 곱하기가 수행되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요 학습률이 뭔가 경사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경사 하강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이론이. 그래서 요 에이다 그레이드를 하면 이렇게 그 섬세하게 인제 찾아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다, 요런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이제 반영해 볼까요? 이미 인제 다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모멘텀으로 했는데 얘가 좀 별로니까 얘를 주석 처리를 할게요. 얘 주석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인제 그냥 옵티마이저를 케라스 인제 옵티마이저 즈라고 하는 모듈이잖아요, 복수형. 그러면 여기에 인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논의 드리는 게 에이다 그레드예요. 에이다 그레드. 그래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의 약자 에이다 그레드가 이미 인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인제 러닝 레이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러닝 레이트를 설정을 해 주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서 지가 알아서 학습률을 이제 감소시키거든요. 그리고 각 매개 변수별로 너는 갱신이 많이 됐구나. 그럼 넌 좀 줄여 주자. 너는 좀 더디네. 자자자자자 힘내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학생별로 맞춤형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최적화 기법을 이 21 세기의 기법이라고 하니까 요거를 이제 바꿔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험해 볼게요. 그리고 에폭 50은 인제 좀 기다리기가 싫고 또 별로 이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폭 20 번에서 이게 여기에 갱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번에는 최적화 기법을 바꿔서 과연 이게 해결이 되는가,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이제 실험을 이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이 이제 진행되는 거는 한 20초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이광호 선생님께서 주신 논의도 얘기를 해 보면 모멘텀을 주는 것이 좋은 문제와 안 주는 것이 좋은 문제를 구별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해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고민하시는 시간에 벌써 실험을 해 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 그거를 그냥 해 보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이게 방정식으로 풀리는 문제도 아니고, 또 수만, 수십만, 수백만 차원에서 그게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예상이 되면 내가 신경망이지. 내 머릿속에서 그거를 연산해 버린 거니깐요. 사실 예상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를 연역적으로 해결하시는 건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거를 그게 안 돼서 지금 딥러닝을 학습시킨다, 그리고 막 튜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느낌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의 이 동서남북의 어떤 통찰을 가지고서 이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지금 SGD로 하거나 하면 좀 얘가 잘 못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모멘텀을 좀 줘 보자. 그러면은 이 같은 에폭에 대비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론을 모르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르니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 보는 수밖에 없다면 '이론이 왜 필요하냐. 그 이해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인제 어떻게 생각하시든 자유지만 당연하게도. 근데 제가 인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받아쓰기가 되지 않으려면 그거를 납득을 하신 상태에서 '아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는 요런 걸 요렇게 이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죠. 약간 인제 요리 프로그램이랑 비슷한데, 저기 뭐 백 아저씨가 나와 갖고 "맛있죠? 뭐 여기서 간장을 추가하면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를 모르죠. 요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근데 그 사람은 '아 요 상황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뭐 튀김을 여기서 약간 이제 작은 가게들 찾아 가지고 막 컨설팅 해 주실 때 뭐 어디 가서는 되게 막 칭찬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오 사장님, 요 튀김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뭐 온도 이 튀김 온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하셨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잖아요. 나야 모르지. 그런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맛있겠다. 저기 가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그거를 이제 재현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근데 그러면 인제 저 맛집 사장님이 씩 웃으면서 "아 어떻게 아셨어요?"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 꾼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꾼이 되시려면 사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냥, 왜냐면
이게 맛집이 되기 위해서 그 무한히 많은 조합을 그냥 해 본다?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그거는 인제 이 각각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서 하지만 완벽한 예상은 안 되죠. 이제 아마도 요런 방향 거 야 이런 효과가 날 것이야. 역시 해 보니 그렇더라. 아 근데 쪼끔 미진하네. 그거 왜 그러지? 이런 식으로 해 보시는 수가 밖에 없고 좁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봐서 일단 상의를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이다 그레드가 성공했는지 볼까요? 대참사가 벌어졌군요. 그죠? 대참사. 그래 갖고 지금 0.9 면은 완전 망했잖아요. 그죠? 그 완전 망했는데 근데 지금 성능은 이상하게도 그 고정이 되어 있네요. 그죠? 왜지? 아 맞다, 맞다. 이 정도긴 했 이 정도였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그러면 이걸 보시면 '네가 지금 광고해 가지고 했는데 왜 별로 안 좋은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 대참사까지는 아니죠. 이게 참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손실을 보고서 대참사 이 정확도를 보고서 손실이 0.9가 나와서 대참사가 벌어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 에이다 그레드가 이론에 쪼끔 문제가 있어 갖고 버그 수정 버전이 나왔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러닝 레이트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안 해 볼게요. 그래서 인제 요 기본값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3 승인가 인제 그렇거든요. 그럼 0.001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러닝 레이트 1.0 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까지 사실 되게 노력이 필요했어요. 근데 어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해야 되는 대상이 늘면 늘수록 우리의 실험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한 가지 조합이 증가할수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그 우리의 손을 덜 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이다 그레드가 정말로 자동형 학습률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기본 설정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사실 우리는 기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기본 설정이 지금 그 소수점 세 자리 0.0001 이거든요.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인제 했을 때 그 결과가 재현이 되었냐 하면 결과가 재현이 안 돼요. 그러면 야 그러면 에이다 그레드를 했다고 해도 이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제 공감이 안 된다. 그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인제 그 상의 드린 대로 인제 2012 년에 RMS 프랍이라고 하는 것이 버그 수정 버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에이다 그레드를 이제 주석 처리를 해 버리고 이 옵티마이저의 케라스 옵티마이저즈에서 RMS 프랍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얘 러닝 레이트도 인제 10의 마이너스 상승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번에 요걸로 인제 다시 한번 이제 해 볼게요. 2011년 이후에 인제 바로 인제 갱신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RMS 인제 풀업을 하시면 보시면 기본 설정에서 90% 대를 달성을 해 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러닝 레이트를 알아내는 노력을 줄여 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좀 갱신이 좀 좀 많은데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가 인제 알아서 갱신을 해 주기 때문에 에이다 그레드는 기본 설정에서 잘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RMS 풀업은 에이다 그레드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자동으로 학습률을 갱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잊을 수 있는 거죠. 그냥 특별한 경우에는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살짝 잊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좋아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성능이 87을 못 뚫고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인제 그다음으로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2014년 또는 2015 년에 요
아담이라고 하는 짬짬한 스타일이 나왔어요. 얘는 RMS 풀업의 적응형 학습률이랑 모멘텀을 한데 합쳐 놓은 거야. 짬짬면이죠. 그래서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실험을 할게요. 옵티마이저 즈에서 아담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도 설정을 해 줘야 되고 러닝 레이트도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 대체로 기본 설정으로 잘해요. 그래서 그 아담을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줘 보겠습니다. 잘해 봐. 그러면 이제 아담을 통해서 매개 변수 최적화 기법 2015년 거니까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까운 것 중에서 널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그런 게 이제 아담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해결이 됐을까? 여전히 최신의 기법을 하면은 쬐끔 개선됐어요. 한 1% 포인트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바꿀 만한 이익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과적합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최적화 기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근본적인 신경망 설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이번 과정의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안내드린 대로 빅브레이크 이후에 같이 마지막 시간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시죠.